일단은 하기 싫다는 생각이 제일 컸어요. 와, 진짜 하기 싫다. 이 힙합 음악이나 이런 음악들에서 나오는 가사나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기에는 이건 너무 거짓말이 너무 많은 장르고. I do not pick up the phone, bitch, I'm busy. 터진 내 차인지처럼 난 risky. 저는 음악을 하고 있는 김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익 근무 요원으로 2년 정도 보내고 결혼을 하고,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번들을 원래 만들고 있었고, 번들을 정규로 내려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송캠프를 좀 하자 해가지고 송캠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도그가 나온 거고, 이제 송캠 도중에 영장이 나온 거죠. 2주인가 일주일 전에 딱 날라와가지고, 네, 갑작스럽게 갔죠. 네. 그 규칙적인 생활에서 굉장한 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제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지낸 기간이, 이제 학창 시절을 해보면 떨어져서 지낸 기간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란 것 같아요. 엄청 독립적이어서 막 혼자 뭘 척척 잘 해내고 이런 의미에서라기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그거 모르는 거죠, 그 방법을. 그러니까 이 위계 질서를 제가 인생에서 그때 처음 느껴본 거라서, 저를 마음대로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되게 적응하긴 힘들었는데, 그걸 하면서 일종의 근데 엄청난 편안함을 느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좀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물론 이제 그 2년을 되게 힘들고 어렵게 보냈지만 그런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자유도, 오히려 갇혀 있을 때 느끼는 자유 같은 거. 거기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평수로는 더 넓은 곳에 갇혀 있었던 느낌? 그래서 오히려 거기가 더 훨씬 넓은 세상이었고, 훨씬 다양한 게 존재하는 세상이었고, 근데 거기를 이제 나가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근데 막상 나오니까 오히려 제 삶은 거기보다 훨씬 좁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진짜 그 공익을 하면서 저는 사실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이후로 나는 뭐 막 23살에 벤틀리를 끌어야 되고, 막 25살에는 뭐 집 있어야 되고, 뭐 여자친구 5명이어야 되고, 그게 막 저의 세상이 되니까, 힙합 음악만 들으면 이게 인생이고 나는 이걸 위해 태어났고 이거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익 들어가기 전까지. 이 진정한 진짜 삶,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엄청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쁜 삶이냐,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그냥 각자의 삶이 다 가치가 있는 거다 라고 치면, 내가 굳이 나는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있고 이 삶이 있는데 이걸 막 크게 바꿔야 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이제 머리가 좀 쉰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나의 힘듦들도 나한테는 그게 전부였지만, 이제 이게 어떤 엄청나게 큰 것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끄러웠던, 그 부끄러움을 참는 기간이 가장 길었고, 그래서 이미 나온 음악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좀 어떤 사람이 듣든 좀 내가 부끄럽지 않은 내용들을 다루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일단은 그 부자유가 어떻게 보면 돌아왔고
근데 뭐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혼자일 때 음악에 쏟던 시간과 이제 유부남으로서 쏟는 시간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근데 좀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원래는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막 어때야 되고 모든 게 음악과 관련돼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음악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를 생각할 시간이 좀 더 많아지고, 결론적으로는 더 생산적이긴 한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저를 엄청난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왔지만 목표가 엄청나게 뚜렷하고 그 목표가 엄청나게 그냥 돈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뭐 왠지 모르겠지만 돈에 대한 집착이 되게 오히려 낮아져서 좀 더 뭔가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자. 생각보다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다. 뭐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네. W18C는 White 18 Cubits라는 뜻인데, 이제 그 부처님이 그 사랑하시던 그 에마가 있어요. 백마인데 그 백마가 하얀색이고, 이제 그 큐비츠가 옛날에 사용했던 뭐 센티미터, 미터 이런 것처럼 그 18 큐비츠 사이즈의 하얀색, 이 앨범 제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아끼던 그 백마를 뜻하는 거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스토리 중에 부처님은 원래 이제 왕자였고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그 와이프를 처자식을 버리고 이제 깨달음을 얻겠다고 이제 출가를 하는데, 그때 탔던 말 이름이 칸타카인데, 칸타카를 타고 출가를 하는 그 장면이 저한테는 뭔가 제가 그 공익을 하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일단은 하기 싫다는 생각이 제일 컸어요. 와, 진짜 하기 싫다. 힙합 음악이나 이런 음악들에서 나오는 가사나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어렸을 때 정말 멋있어 보였던 것들인 거잖아요, 사실 저한테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기에는 이건 너무 거짓말이 너무 많은 장르고, 어떤 허영심이나 짧게 필요한 것들인데 그거를 쫙 늘려가지고 그냥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엄청난 도파민 자극의 어떤 되게 건강에 안 좋은 거라는 생각을 많이 느껴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또 그런 거를 하러 이제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 고민의 기간이 엄청 길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낸 음악들이 가사가 현저히 줄은 것도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뭐 고등학생 때나 딱 성인이 되고 나서는 누군가의 고통을 이제 누군가가 잘 나열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는 게 너무 위안이 되거나 뭐 카타르시스가 있었거나 했고, 누군가가 잘 된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지, 이런, 그래서 들었다면 지금은 어떤 누군가가 해주는 이야기보다 그냥 그 음계가 아니면 리듬이 훨씬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공익에서 했던 그 반복적인 삶에서 휴식을 찾았듯이 음악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반복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음악들이나 어떤 사운드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음악을 듣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딱히 음악을 듣고 있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한다거나 정신적인 휴식을 이제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저의 어떤 현재로서의 논리여서 그걸 시도해보는 어떤 첫 번째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네. 테크노나
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어떤 매니아층이 있고 잘 되는 게 그런 점인 것 같거든요. 저는 엄청나게 반복적이고 그게 막 사람들이 신나게 춤을 추고 있긴 한데 사실 머리가 비워지는 효과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경험을 저와 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힙합을 어쨌든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그런 요소를 어떻게 섞어야 하느냐를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이번 앨범도 그렇고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이제 CCR이랑 CJB95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저희가 그 섹터라는 크루를 했었고 좀 그냥 알고 지내다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다시 이제 연락을 해서 곡을 좀 달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합이 엄청 좋다는 걸 느껴서 어느 순간부터 계속 연락하고 곡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전담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마운트 엑셀랄 같은 경우에는 CJB95랑 CCR 이 그 사운드 서플라이 서비스라는 회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보면 소속 아티스트여서 처음에 알게 되고 그러다가 친해지고 이렇게 진짜 멋진 음악은 좀 대충 만든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었을 때 그 막 대충 만든 그 러한 느낌이 막 느껴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그거의 어떤 국내 최고 대충 만드는 대충 만들기 국내 최고의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CCR이나 CJB95가 엄청 좋은 어떤 원석 같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갖다가 마운트 엑셀한테 세공을 맡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XXX가 뭔가 힙합 베이스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전자음악을 이렇게 했다면 지금 적어도 이제 저의 마인드는 전자음악을 기반으로 이제 힙합 냄새를 막 저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걸 그냥 해버렸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 기준에서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서 뭐 저 앨범 낸다고 막 주위 사람들이 전화 오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전화도 오고 막 너무 좋다 하니까 그냥 이대로 이걸 발전시켜서 나가도 되겠다, 다행이다 뭐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한국 힙합에 대한 뭐 애정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지금으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다는 생각을 더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또 화를 내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거의 한 한국 힙합 10년간 한국 힙합을 소비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좀 안 맞는 말일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도와줄, 몸소 실천해줄 동료가 없다. 그래서 혼자만의 싸움인 것 같아서 거의 굳이 싸우고 싶지 않다. 지금 아다리가 딱 맞는 말이 있잖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일단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뭐 한 5년 전부터 힙합을 좋아했던 사람이 힙합한테서 기대하는 것 10년 전부터 힙합을 좋아했던 사람이 기대하는 것 이런 그런 것들이 다 다른 거니까 이제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국에 그냥 숫자가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거의 끝나갈 무렵부터 뭔가 하락세가 느껴지고 이랬던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알맹이가 없어서 지친 거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했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음악이 됐든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야 하는 거고 이런 건데 본인의 생각이 드러나는 작업물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고, 저의 윗세대 래퍼들이, 그러니까 그게 그 수준 차이가 일단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의 퀄리티가. 가치가 있는 음악이냐 없는 음악이냐를 저는 대중들도 다 느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점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어떤 알맹이가 없는 음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뭐 목걸이를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목걸이 없이 멋있을 수 있을까가 생산적인 생각이고, 목걸이를 훔쳐야겠다가 지금 방식인 것 같아요. 목걸이를 훔쳐서 목걸이가 있어봤자 그 목걸이가 원래 갖고 있는 의미 자체는 사라져 있다 보니까 한국 힙합이 딱 한국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나서 이제 시민의식이나 이제 문화나 이런 게 이제 그런 풍족한 환경을 찾고 나서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것처럼 힙합도 뭐가 딱 자리를 잡았다기보다 그냥 쇼미더머니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이루고 나서 천천히 따라오고 있다. 근데 한국 힙합은 그 성공이 없어졌죠. 그냥 쇼미더머니가 없어지면서 음악 장르 하나가 망한다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데, 사실상 그게 그냥 장르였다고 항상 외쳐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견된 거지만 어쨌든 그게 딱 없어지면서 그냥 현실을 빡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 뒤부터 어떤 행보를 걷느냐는 개인들의 결국 몫이지만, 어쨌든 쇼미더머니가 그냥 마냥 나쁜 거냐고 하면은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이냐 안 보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말, 할 수 없는 말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결국 모두가 알고 이렇게 온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사실 웃기잖아요. 그게 본인이 선택을 해서 나가고 나서 이거는 나쁜 거야 라고 하기도 좀 웃기고, 안 나가다가 거지 돼서 굶어 죽는 것도 웃기고, 그냥 모두가 그냥 포박된 상태로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결국에 이 길의 끝에는 굉장한 힘듦이 있겠는데 라고 했지만 이만큼 왔는데 어떡해.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가 알았고 모두가 그냥 버니까, 그리고 벌다 보니까 소비가 커졌고 뭐 집이 생겼고 할부가 생겼고 하니까 멈출 수 없으니까, 그리고 갔으니까 이제 그냥 그 길로 쭉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바로잡을 생각이 있느냐, 뭔가 더 굳건한 어떤 신을 만들어내고, 저는 결국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가 어떤 엄청나게 영향력 있고 돈 많은 사람 한 명이 자 내가 10억 줄게, 신 만들어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 씬을 만들고 싶어하고 여기를 다시 재밌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살짝 미친 사람들이 모여서 막 멋있는 걸 하고 멋있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렇게 해야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뭐 돈 있다고 그냥 돈 뿌린다고 씬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힙합으로 돈 번 사람들보다 훨씬 부자들이 유럽이랑 미국에 깔렸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자고 일어나서 그냥 돈 뿌려서 씬 만들 수 있는 거면 했겠죠. 근데 안 되니까. 그래서 더더욱 OG들이나 뭔가 진짜 오래 하신 형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도, 결국에 시대가 달라서 그들의 음악을 좋아할 수는 없어도 이들이 지금까지 여기서 버텨왔고 이 사람 한 명이 어떤 존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다 같이 느끼고 뭔가 그 멋을 공유하고, 그게 신이지. 이거는 다 같이 비슷한 음악해서 야 너 어제 1억 벌었어? 나는 씨발 2억 벌었어. 이게 무슨 신입니까? 이건 그냥 사업이지. 비트코인 같은 거죠. 그냥
근데 제 생각에 진짜 가장 문제는 어떤 문화를 뿌리 깊게 알고 싶어하고 그걸 사랑하고 그래서 그걸 지키고자 하는 거가 멋이 없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버린 사람들이 메인 플레이어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멋이 없는 게 돼야 자기가 사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뭐 변해가는 트렌드에 뭐 하나 쥐고 막 그거 좀 더 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거 존나 멋없는 거고 올드한 거고 꼰대다. 그건 아니죠. 그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힙합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힙합 컨텐츠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듯이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들 힙합 좋아하는 거 맞나? 이 씬을 약 10년간 쇼미더머니와 공존하면서 굴려온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과연 진짜 쇼미더머니 이전에 한국에 있던 힙합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의 행보들. 이 행보가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을 하면 저 입장에서는 그래 어쩔 수 없었어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고 그런 상황들이 저를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거죠. 이 사람 배경 들어보고 뭐 이 사람 사정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고 뭐 이것도 맞는 말이고 저것도 맞는 말이면 뭐 결국에는 근데 그 맞는 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 맞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 때문인 거냐는 거죠, 이게. 저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너무 완벽한 짧은 문장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게 언럭키 카니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쉿은 이렇게 제쳐두고 이제 카니에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고 싶어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이제 되게 비슷한 부분을 많이 느꼈고 저 정도의 그 창작욕 이런 다양한 장르들을 다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실제로 들어가서 필요하면 공부를 하고 어떤 열정과 이 창작욕의 부분에서는 제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언럭키 파트인 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영향력적인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음악적 재능에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고 뭐 카니는 그냥 저의 아버지 같은 존재니까 확실히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런 엄청난 창작 열정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실행이다를 어떻게 보면 느낀 거죠. 생각만 하는 거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 좀 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실행을 해야 하고 시간이 없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좀 있으면 이제 30대니까 그럼 한 뭐 넉넉 잡아 40년 남았다 했을 때 40년은 좀 짧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걸 하고 표현하고 싶은 걸 하고 그게 목표입니다. 실행하자. 지금까지 김신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앨범이 나왔고 많이 들어주시고 내년에 꼭 정규를 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